기우생의 기토 입장에서 본 을사년의 을목은 관운에 해당되고, 사화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보통 식복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편하게 일복이라고 보통 말씀드려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대구에서 서륜정사를 운영하고 있는 동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예. 을사년 신년 운세 특집이고, 예, 69년생 되시는 기우생 예. 양띠분들 거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우생. 자, 기우생이신 분들의 특징을 보면요, 기우에서 위에서 기토라는 말을 갖다가 한마디로 정리할 때요, 저희들이 사람들을 대동단결시키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총무의 아이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동호회라든가 어떤 조직에서 이제 총무 역할을 맡으시면 굉장히 잘 수행해 내실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성격을 같이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특히나 요 특징에서 밑에 닭띠라고 얘기하는 유금을 저희들이 계명성이라 그래요. 계명이라는 것은 닭 울음소리라는 거예요. 자, 닭이 새벽에 사람들을 깨우지요. 울어서.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깨우치는, 다른 사람의 처지를 잘 이해하고 그 사람에게 좀 바른 길을 갖다가 제시해주는 이런 어떤 멘토적 성향이 강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한 이제 구름 낀 어떤 사찰의 종소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물상 자체가 뭔가 은은하고 고요한 가운데에서 한번 댕댕 종소리가 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절제된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좀 고고한 이미지를 풍기시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해요. 특히나 문창귀인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기억력도 좋고, 예, 총명하신 분들이 많지만, 자, 들판의 논의는 닭의 물상이거든요. 뭔가 상당히 좀 자유스러운 이미지가 좀 있죠. 네. 그러니까 맞아. 자유로운 것을, 구속받는 걸 싫어하고 자유로운 것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주의 다른 구성 요소를 다 봤을 때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없거나 약하다면 이 좀 약간 겉돈다는 느낌 있잖아요. 네. 겉돈다는 느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무의 아이콘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기우생이신 분들이 가만히 보면요, 굉장히 MBTI 얘기할 때 E로 보인다는 거예요. 아, 겉으로 봤을 때. 예, 굉장히 활동적이고, 또 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한테 잘 맞추고, 저 사람한테 만나면 저 사람한테 잘 맞추고, 또 다재다능하신 분들도 많아요. 의외로 밥 먹을 때 보면 혼자 밥 먹는 분들이 많아. 여행 갈 때도 혼자 여행 가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E로 보이지만 알고 보면 I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약간 겉도는 느낌이, 자세히 보면 사람이 좀 겉도는 느낌이 좀 있어요, 이게. 그런데다가 이 모이를 갖다가 이렇게 닭한테 주잖아요. 그러면 발로 다 팍 흩어버려요. 자기 밥그릇을 자기가 다 흩어버려요. 그래서 파재, 재산을 갖다가 좀 뭐라 그러나 이게 흩어버리는 그런 기운이 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요, 기우생 특징 자체가 사고방식이 약간 형이상학적이에요. 그러니까 멘토 역할을 잘하지. 그러면 약간 현실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왜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활달한 E로 보이지만 알고 보면 I냐면요, 이 자존심이 되게 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추측도 가능해요. 자, 이 기우생 닭띠이신 분들의 2025년 을사년이라고 하는 한 해의 운세를 살펴보면요, 일단 닭띠 자체가 올해 지살이다라고 하는 운이 들어왔어요. 땅지자를 써요. 땅은 내 삶의 터전이거든요. 내 삶의 터전이 움직이는 운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약간 역동성, 변동이 암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두 종류가 있어요. 지살이 있고 역마살이 있어요. 자, 역마살은 주어가 나예요. 내가 의도해서 그런 어떤 변동. 그러면 지살은 뭐냐 그러면 주어가 내가 아닌 상대예요. 그러니까 타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초대살이라는 말을 쓴다 그랬어요. 누군가의 초대를 받아서 내가 움직인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갖다가 담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자, 이 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관운이냐, 돈복이냐, 시험운이냐, 뭐 명예운이냐 이런 어떤 종류를 떠나서 있잖아요. 약간 바이오리듬을 가지고 얘기하면 12년을 갖다가 주기로 해서 6년간은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6년간은 하강 곡선을 그려요. 교과서적으로는 어느 게 더 좋아요? 그러면요.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처세수를 얘기하는 거거든. 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을 때는 뭔가 능동성, 적극성을 갖다가 좀 요구하고, 하강 곡선을 갖다가 그리고 있을 때는 수동성, 소극적, 방어적 생활 패턴을 갖다가 요구를 하거든요. 자, 이 기유생 닭띠이신 분들이요, 지난 6년간 하강 곡선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러면 작년, 재작년쯤이 최저점을 찍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본인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그동안 굉장히 답답했겠어요. 힘들었을 거예요, 많이. 그런 상황에서 나는 준비도 안 됐고, 내가 의도하지도 않은 환경에 의해 가지고 직주, 특히 직장 주거지 쪽에서 있잖아요. 변화가 딱 생기면 불안하단 말이야. 또 무슨 일이 생기려고 겁이 나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 터닝 포인트가 찍혀서 상승 곡선으로 접어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본인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어떤 변화, 새로운 시작의 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또 하나가 이제 기유생의 기토 입장에서 본 을사년의 을목은 관운에 해당되고, 사화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보통 식복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편하게 일복이라고 보통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직장, 그리고 내가 하는 일, 자, 여기에 해당하는 운이 지살로 들어왔다라는 것은 주로 내가 하는 일이나 직장 쪽에서 어느 변화 변동이 암시가 돼 있다. 누구에 의해서, 타이나 환경에 의해서. 나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소극적인데, 자, 그렇지만 좋은 거라는 거예요. 상승 곡선으로 들어왔으니까. 자, 이럴 때는요, 본인의 능동성을 갖다가 좀 줄일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지살운을 갖다가 인생에 비유하면 갓 태어난 아기에 비유하거든요. 자, 갓 태어난 아기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사실은. 우유도 내가 못 먹고, 하다못해 볼일을 봐도 뒤처리를 내가 못해. 내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갓난애기 굶어 죽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누가 와서 먹여줘도 먹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운 자체가 내가 능동성을 발휘하기에는 어차피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대신에 우리가 보통 인복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후원성 이렇게 얘기해요. 누군가의 후원을 갖다가 받아서 뭔가 새 출발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운인데, 이것이 원래 당장 이것이 정말로 좋기는 좋구나라고 하는 것이 원래 당장 피부에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왜? 인제 시작으로 꺾이는 시점이니까. 자, 그러니까 앞으로 장래를 봤을 때 원래 생긴 변화, 변동의 기운은요, 좋은 기회인 거예요. 좋은 기회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 목소리 내지 말고, 그냥, 좀 못 이기는 채, 좀, 따라가는 그런 느낌이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걸 저희들이 이렇게 비유를 해요. 태풍 부는 날 배 타고 오잖아요. 죽을 맛이었겠지. 부두에 딱 다다려가지고, 제가 이 머리 깎기 전에 해군 출신이었거든. 이런 일을 많이 겪었어. 부두에 딱 내리면 멀미 나요. 희한해, 이게. 태풍 때 배 타고 와가지고 있잖아요. 부두에 딱 내리면 멀미가 나. 원래가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 나는 멀미가 나고 있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안정되고 좋은 환경으로 이제 접어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하나가 더 있어. 여성분들에게는요, 이 관운이라고 하는 것이 직장운이고 일복이기는 한데,
남자 운이기도 해요. 관운은 남자 운이고 네. 일복은 연애 운이에요. 자, 그 연애 운과 남자 운이 겹쳐졌어. 자, 그럼 뭘 조심해야 되겠어요? 남자 문제 이렇게 얘기해요. 자, 보통 남자 문제가 암시되어 있다 그러면, 자, 남자 문제가 암시되었다, 여자 문제가 암시되었다라고 하면요, 솔로이신 분들은요 새로 만나기에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상대가 있는 분,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있는 분들은 불화가 암시가 돼 있어요. 자, 그 이유를 갖다가 제가 좀 이렇게 상담을 오래 하면서 찾아보니까, 이런 연애운 남자운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여성분들은요 관심 받고 싶은 욕구가 평상시보다 상승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솔로이신 분들은 새로 만날 확률이 좀 높기는 하겠죠. 네. 자, 그런데 계속 만나고 있는 상대가 있는 분들은요, 연애의 어떤 패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패턴은 그대로 일관성 있게 유지되고 있는데 관심 받고 싶은 내 욕구는 커지니까 당연한 얘기로 불만족스러움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나만 적극성이 올라갔거든. 상대방은 전에 그대로인데.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요, 주관적으로 왜 우리가 버스 타고 가다 보면 나는 가만히 앉아 있는데 옆에 있는 전봇대가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내가 욕구가 상승이 되면 오히려 반대로 상대방이 나한테 해주는 게 전에만 못하다고 느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전에 비해서 나한테 관심을 좀 적게 가지는 것처럼 보여도, 자, 요것은 내가 관심 받고 싶은 욕구가 늘어나서 그렇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상기시키면서요, 좀 슬기롭게 좀 잘 넘겨주셨으면 좋겠다. 딴짓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예. 영상 보신 시청자분들 중에서 본인이 그런 걸 느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예. 그런 분들은 말 못할 고민이잖아요. 예. 개별적인 상담 받아보셔서 예. 어떤 해결책을 강구하시는 것도 너무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예. 네, 오늘 말씀도 너무 감사드리고 예. 다음에는 더 좋은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